네, 우리 1강에서 서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드 중심별로 한번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구의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알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란 말은 이제 듣기도 너무나 좀 힘들죠. 저 역시도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제 이것도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났을 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포스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포스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부분들로서의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학습자로서뿐만 아니라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그전에도 공유와 연결이란 부분들을 키워드를 얘기를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더 강화될 것인가로 봤을 때는요. 즉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는 되지만 이제는 연결의 방법과 방식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나와지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것을 창출해내는 어떤 방식적인 부분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결이라는 키워드는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연결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 연결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전 세대가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는가 봤더니 이제 그 우리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예, 이번에 다이너마이트에 나오면서 저도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으로서 모든 세대들이 전 지구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랍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드라마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드라마들까지 외국인들이 보면서 또는 뭐 응답하라 1988 시리즈 같은 부분들이요. 서양에서 서구에서 굉장히 그 공감대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 우리가 아주 반대편에 있는 그들까지도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연결들이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시대는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또는 뭐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IT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아마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 예측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담겨졌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러한 연결의 접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또 하나의 연결 키워드로서 학습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공부적인 학습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서라든지 또는 뭐 드라마나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배움으로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한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자로서 또는 지역사회, 이제 여러분들 핵인싸가 되셔야 되거든요. 핵인싸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평생학습은 어떤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활과의 긴밀성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옆에 그림과 같이 이젠 배움의 길을 접촉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스쳐가거나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접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경험하시면서 그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정보와 그다음 빠른 정보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정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생활 역량의 파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냐가 그것이 꼭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힘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새로운 가치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럼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바로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창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요,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은 결국 학습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학습과 생활의 긴밀성이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부분으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학습 시대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앞당겨져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저러한 개념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되는 시대는 아마 급속도로 이제 옅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오프라인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은 이제는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더니 결국 시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만남의 대상들, 그 새로운 만남으로서의 학습 형태가 굉장히 진화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대 간에 있어서도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는 세대 간의 어떤 그 만남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시간이라든지 뭐 자신들이 생활하는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들이 약해지면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BTS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아미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 이제 40대, 50대, 60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있어서 평생학습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에 내가 접속하기 위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전에서의 학습에 있어서의 갭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학습 적응에 있어서의 갭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경험하신 분과 하지 못하신 분, 또는 강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갭의 차이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에서 새로운 개념, 뭐 아예 지금 나온 개념은 아닌데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게 호모 아카데미우스라고 해서 학습하는 인간이라는 개념들이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숙지하셔서 이러한 것에 발 맞춰서 나가셔야 될 건데요. 그럼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의 평생학습. 두 번째는요, 학습 경험의 가치의 극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법과 형식의 변화.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학습 공동체로서의 평생학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키워드들은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은요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 키워드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생학습을 얘기할 때 특히 성인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학습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평가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학습으로 연계해가는 과정들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있어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가 찾아보시다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활동들이 사실은 또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으로서의 변화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 평생학습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학습 역량에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학습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접속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역량은 감사하게도요 저희가 노력을 하면 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계를 잘 모르고 나는 뭐 이렇게 요즘 흘러가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민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또는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도움을 같이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역량이 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범위들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학습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학습 정보력과의 연결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이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힘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 정보와 연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서구의 평생학습 학습과만 연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의 학습과도 연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국적인 학습의 개념들과 연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학습들과도 연결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찾아가는 학습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이 안 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뭐 배달 강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정말 진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하게 찾아가는 학습으로 제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진정한 찾아가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진정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평생학습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저 역시 함께 학습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죠. 다가온 세대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대한 것을 대비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습 경험의 가치의 극대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의 연계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학습을 경험했느냐에 있어서 이제 양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질적인 가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웠느냐의 중요성보다는 얼만큼 그 배움이 질적으로서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질적인 학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적응력에 대한 변화는 엄청나게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정을 하시는 분 중에 예를 들면 뭐 거의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없긴 하지만 처음 서구 평생학습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미 충분히 학습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 간의 어떤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학습의 경험들이 굉장히 극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배운 내용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활동들을 경험해야 되겠죠. 경험을 통해서 진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재능 기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적용 가능한 이제는 뭐 단순한 배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학습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와 접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인문학의 트렌드도 어떻습니까? 이전의 인문학은 배움으로서의 가치가 컸다라면 지금 사실은 인문학의 트렌드는 뭐냐면 그 인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문학에서 또다시 대두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역량을 갖추시고 싶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들,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실제 적용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컨텐츠를 구성해 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사회화란 말을 하죠. 재사회화란 것은 뭐냐면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에 맞게끔 역량과 가치관과 신념과 또는 이제 생활 양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학습 경험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뭐냐면 방법과 형식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굉장히 그 특성이기도 하고 이제 강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제시됐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이 빨리라는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적응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들로 평가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오는 뭐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도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빨리라는 문화들이 이제는 뭐 단순히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그랬죠. 올 초만 해도 뭐 초반기에 이제 이것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전의 활동을 돌아가지 않을까 했던 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팬데믹으로서 이제 전환됨으로써 모든 학습을 지원하는 형식들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이런 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형식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와도 아마 우리들은 잘 적응해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적응하는 거 보면 좀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제가 첫 번째 학습에 대한 동기가 변화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또 뭐 내가 그 거리가 멀어서 이런 그래서 학습을 하지 못했다는 학습이 안 됐다라고 하는 핑계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습 동기를 얘기할 때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동기들이 변화한다라는 동기 이론에 있는데 이 동기 이론이 변하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다라든지 장소가 나하고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학습을 거부하는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 동기 자체가 변화해서 이제 누구나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접근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무형식의 형식화. 말이 재밌죠. 이제 무형식인데 무슨 형식화냐라고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얘기할 때 뭐 형식적 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특정적인 학습으로서의 형식을 가진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비대면 학습도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형식적이지 않은, 물론 이 과정은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범위들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형식을 벗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우리 교육사 쌤도 그렇고 여전히 이러한 그 형식의 변화에 의해서 좀 두려워하시거나 이것을 좀 거부하시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대면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대면이란 말 자체에서 그냥 거부하시거나 그럼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한다면 절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비대면 학습을 위한 아마 좋은 매뉴얼이나 안내되는 부분들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제시될 거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비대면 학습으로서의 학습으로서의 접속을 원하신다면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서구의 평생학습은 그런 데 있어서요,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는 지자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열려 있으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형식으로서의 학습을 찾아가시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약화되어지거나 거의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이 만드는 사람이냐 따라가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자신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것들,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만들어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랬을 때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변화하는 학습의 방법과 형식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 속에서 적응해 나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만들어가는 사람에 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제 앞서 가셔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전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뉴 학습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평생학습을 얘기할 때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뉴자가 붙었어요.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학습 공동체의 장이 온라인으로 좀 옮겨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형 학습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회의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동체의 형태가 온라인형 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형 학습 공동체 안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학습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그 속에서 아주 많은 학습에 대한 데이터나 경험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모여진 그런 우리 공동체의 지식들이 재밌게 또는 다양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창출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온라인에서 창출된 지식들이 함께 공유되어졌을 때 파급되는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그 속도나 그 어떤 범위에서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전달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퍼져서 그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또는 그 속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창출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지식들이 창출된 것이 이제는 단순히 우리 학습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습 동아리에서 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이 모여져서 온라인상에 올려졌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대상자들이 바로 접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연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빠르게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관심사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습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지는 힘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학습 공동체로서의 평생학습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평생학습을 경험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요, 또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에서의 지식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학습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우리 서구평생학습관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눌 거예요. 배움과 나눔의 서구평생학습입니다.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끝맺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것은 함께하는 도반, 친구가 있어서이고요. 또 배움이 기쁜 것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배움이 행복한 것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전체 과정을 학습하셨고요.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배움을 매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움들이요, 서구 평생학습의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학습의 서구 평생학습의 중요한 인재로서의 역량을 하는데 좋은 시간들을 함께 했다는 데 저도 굉장히 의의가 깊고요. 다음에는요, 또 우리 평생학습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